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100에서 300mm, 동해안 지역은 4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보다는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구 경북은 내일 오전에 간접 영향권에 들었다가 내일 오후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개구리 소년 사건 발생 장소인 대구 달서구 와룡산을 찾아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유족에게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겠다고 약속하고 여러 가지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간 9살에서 13살 소년 5명이 실종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 등은 와룡산 일대를 중심으로 연 인원 32만 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고 2002년 9월 26일 와룡산 4분 능선에서 5명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유골 감식과 부검 결과 두개골 손상 등 흔적이 발견돼 타살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경기도 연천농장에 돼지를 도축한 도축장을 드나든 차량이 영주에 있는 경북축산기술연구소와 지역 농장 2곳, 도축장 4곳 등 모두 7곳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영천과 상주 양동농장에는 3주간 가축 이동을 금지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군위, 고령, 영천, 안동 등 4곳의 도축장을 대상으로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축산기술연구소도 다음 달 7일까지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따른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야당은 오늘도 삭발을 이어갔고 정기국회는 파행입니다. 여당은 민생을 강조하고 있을 뿐 대치 국면을 타개할 묘수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경제와 안보 등 정부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며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대부분 한국당이나 전신 새누리당 등 보수당 출신 인사들로 혈서까지 쓰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정 파탄 우두머리 문재인 아웃! 문재인 아웃! 경북의 지역구를 둔 장석춘, 김석기, 이만희, 최교일 이렇게 초선 4명이 국회에서 단체 삭발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삭발 이후 경쟁이라도 하듯 삭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무산됐고 대정부 질문과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 심의까지 차례로 미뤄지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국면이 계속되는데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민생 챙기기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지역 현안이 쌓여 있는데도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1인 시위에 들어갔는가 하면 내년도 대구시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고 바로 이제 내년도 예산 감사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촉박해지면 국정감사든 예산 심의든 모두가 부실해지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과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도로 공사를 찾아 중재에 나섰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복직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수납 업무는 직고용해야 될 직무다. 이걸 판결한 거란 말이에요. 조국 장관 임명으로 촉발된 강경투쟁과 그에 맞선 민생 챙기기. 여야 정당별 행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핵심 시설인 보문상가의 매각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대책 없이 계속 비워두느니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크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보문단지 중앙부에 자리 잡은 보문상가입니다. 지난 7월 이 상가를 팔기로 하고 공고까지 했던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도지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고를 취소한 뒤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 2만 5천여 제곱미터와 건물 16동,
매각 대금은 137억 원입니다. 그러나 보문 상가 매각에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가가 짜임새 있게 배치된 데다 특히 보문탑과 공연장은 역사성과 상징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문탑은 법주사 팔상전을, 탑 주변 물은 신라 해자 등을 본땄고 공연장 좌석 천녀석도 자연석이어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국보 문화재를 이미테이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석조 문화재, 공연장이라든지 탑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상가의 중요성 등은 인정하면서도 계속 방치하다시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4년부터 비워둬서 손볼 곳이 많아졌고 한때 매각에 부정적이었던 경주시도 대안이 없자 다시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보문 상가를 6년 동안 공실로 비워놨습니다. 또 더 비워놔야 되겠습니까? 경주시가 한들, 공사가 한들 민간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 상가를 매각하되 공연장과 탑은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이윤보다 우선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경북은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많지만 허브 역할을 하는 지원기관은 열악한데요. 경북 북부권의 사회경제적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개장한 복합체험장 안동 스페이스마. 현대적인 분위기의 카페에서 안동 생강과 참말을 넣은 라떼와 스무디, 화덕 피자가 만들어집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농촌 체험 사업 등을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직원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마케팅 능력이 더해져 창업 1년 만에 매출액 규모가 10배 넘게 커졌습니다. 일단은 요즘 추세를 되게 잘 읽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에서도 많이 배우고요. 좋은 아이디어 내기 때문에 회사 그 상품에 되게 그 퀄리티가 좋아지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경북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1,099개. 지난해 기준 연간 총 매출이 3천억 원을 넘고 만들어낸 일자리는 8천여 명에 달하는 그중 40.6%가 만 39세 이하 청년 일자리입니다. 특히 산업 기반이 약한 경북 북부권은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35%가 집중될 만큼 양적 성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질적 성장을 이끄는 중간 지원 조직은 미흡했는데 북부권 지원센터가 이번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간 경상북도 자체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의 통합지원기관 모두 경산에 있어 북부권 실정에 맞춘 현장 대응과 모델 발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북부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만드는 일과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경북 북부권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미성년 임대 소득자들이 한 해 평균 2천만 원이 넘는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국 2,400여 명의 미성년자가 임대 소득자로 신고했고 한 해 504억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미성년 임대 소득자 1명의 평균 임대 수익은 2,087만 원으로 성인 1명의 평균 임대 수익 1,994만 원보다 많다며 변칙 상속과 증여를 세무당국이 더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50분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15층 계단에서 24살 A씨가 알고 지내던 여성 24살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13층 계단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A씨는 아파트 주민이 말리자 두 층을 내려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이 위독합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달서구 김화덕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도록 온정적인 선고를 한 재판부를 비판하고 돈을 돌려준 동료 의원에게 죄를 덮어씌우며 발뺌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김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어지럽힌 행위라며 윤리위 차원의 징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